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작가 지망생이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이게 웹툰 작가라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가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벌 수 있는 방법인데, 지망생일 때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분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있겠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그래서 요거를 이거 또 버벅거리기 시작하네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일반적인 알바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의 장점은 이제 꼬박꼬박 그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과 이제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과, 운이 좋으면 알바라도 4대 보험이 되거든요. 그럼 이 4대 보험이 되는 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퇴직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4대 보험이 되는 때 반드시 해놔야 될 게 신용카드 제작이거든요. 근데 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두고 자신이 없으면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만들어 두는 걸 추천드리는 게, 왜냐하면은 신티크를 산다던가 모니터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당장 장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보통은 목돈을 모아서 사는데, 그 목돈을 몇 개월씩 모으느니 그냥 할부를 끊어서 지금 당장 그 기기를 사서 빨리 돈을 버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두고, 조금씩 아예 안 쓰면은 그 신용카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용돈 수준으로 쓰는데, 이제 가끔씩 좀 큰 덩어리 큰 거를 사야 될 때는 이게 목돈을 모을 때까지 좀 어려우니까 일단 할부를 긁고 그거를 갚아나가는, 물론 무이자 할부를 해야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알바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일반 알바를 했을 때 좋은 점이 그 스토리의 소재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의 소재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 직장 동료와 있었던 일, 손님과 있었던 일, 뭐 진상 손님 아니면 굉장히 천사 같은 손님이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가져보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만일에 내가 파리바게트 알바가 주인공인 주인공이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파리바게트의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면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정말 디테일하게 그려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 빠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대충 일하는 모습 그리고 그냥 그 다른 캐릭터랑 스토리를 빼겠지만은, 물론 그걸로도 상관이 없지만은, 좀 빵집 알바를 해본 분의 이제 댓글이 좀, 빵집 알바, 내 빠바 알바를 하는데 저런 일이 없었다, 있었다. 저거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좀 쫑쿠가 날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바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있다. 일반 알바를 하면 좋은 점이 있고, 2번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내 그림을 파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커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일러스트 커미션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커미션을 얼굴만 그리느냐, 아니면 귀여운 그림체로 그리느냐, 극화체로 그리느냐, 전신을 그리느냐, 두 사람을 그리느냐, 배경까지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 게임 쪽 장르의 자켓 같은 거를 그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사이트를 이제 돌아봐 봐야 정확한 그 시세를 알 수가 있지만은, 일단 그림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 커미션을 열면은. 근데 이 커미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수정 횟수 제한을 안 두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수정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3만 원, 2, 3만 원짜리 그림을 사면서 수정을 10번씩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겨우 2만 원짜리 그림 때문에 일주일도 넘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수정의 횟수 제한을 3번까지 둬요. 3번까지는 무료로 수정을 해주고, 3번 이상일 때는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야지 이런 무제한으로 수정을 시키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이 안 벌어집니다. 주문하는 쪽도 좀 더 피드백을 신중하게 하고, 주문 받는 쪽도
그 신중하게 피드백을 주니까는 그거에 이제 좀 더 그 사람의 욕구에 맞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수정 횟수를 꼭 제한을 두시기 바라고요. 3번이 넘어가면은 뭐 그 추가금이 얼마씩 붙는다 그런 것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디테일은 이게 그 각 장르마다 SD 그림체냐 또 그 좀 디테일 있는 그림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게 또 소설 일러스트를 소설 표지를 커미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설 표지를 커미션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져요. 그 소설이 만일에 상업 계약을 해서 그 소설 표지가 그 상업 계약된 이북이나 출판물로 그대로 쓰인다 그러면은 추가금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 제대로 된 상업 출판물로 된 그 소설 표지의 경우에는 적어도 50만 원은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50에서 150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커미션으로 가면은 이제 한 장당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커미션은 개인 소장이지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러스트 시세도 꽤나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그 시세를 잘 검색하면서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색 아르바이트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방방곡곡 창작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곳인데요. 줄여서 방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쭉쭉쭉쭉쭉 내리면은 구인, 구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성향 판타지 웹툰 그림 작가 모집, 채색 작가 모집, 콘티 작가 모집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다른 분의 그 밑색을 한다던가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회사에 파트 작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잠깐. 그래서 회사에 파트 작가로 들어가서 콘티만 한다던가, 펜터치만 한다던가, 인물 채색만 한다던가, 배경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게 파트 작가로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경력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능넷이라고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인데 요렇게 디자인 코너로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새는 유튜브 방송용 그림 같은 거를 의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이제 인장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자기 캐릭터를 못 그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아트나 프로필 배너 이런 거를 이제 SD 그림체를 그려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용 만화를 그려주기도 하고요. 웹소설 표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능넷에서 그 본인의 홍보를 해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파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웹툰 데뷔를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취미로 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어린 학생들은 지망생 분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과외가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해서 본인의 홍보를 해서 그런 과외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커미션이나 재능넷에서 본인 홍보를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핫한 거는 요새 핫한 거는 이제 유튜브 방송용 그림 그려주는 게 좀 인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유튜브 방송용이 이게는 좀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이게 그 유튜버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단가가 조금 더 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버가 내 그림을 걸고 내 그림을 배너로 걸거나 아니면 영상에 내 그림을 써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기존 시세보다 조금 더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다 하면은 이런 파트 작가로 들어가서 데뷔할 때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돈도 벌고 내 작품도 준비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본인이 뭔가 다음 차기작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서점이 배경이다 그러면은 서점에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1타 2피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식의 그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자료도 수집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경험이 되거든요. 나중에 스토리 만들 때 전부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취직했던 경험, 그런 진상을 상대했던 경험, 아니면 매너 있는 고객을 상대했던 경험 등등.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일을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면은 사람을 좀 보는 눈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약간 캐릭터 분석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 경험은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좋고 본인의 재능을 살려서 그림 쪽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커미션이라던가 그런 거는 전부 개인 소장 목적이거든요. 그거 그림을 이용해서 그 상업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냥 개인 소장 용도로 그려줬는데 그분이 상업 용도로 이용한다 하면은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림을 그려줬지만은 그 사람은 그 그림에 그 소유할 수만 있는 권리가 있지 그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그 그림을 그린 작가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작품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돈 문제에 대해서 꺼내봤습니다. 이게 생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도 이게 계속 불안 초조가 있고 앞으로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창조력이 훅 떨어져요. 그 근심 걱정으로 내 에너지가 이미 소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금전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작품 준비하는 것도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혼자서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서서히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좀 그 정신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일을 한다고 결코 그림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아는 작가분도 그 연재가 끝나고 수입이 없을 때 잠깐 취직하시기도 했고 남자분들은 그런 노가다나 택배 상하차 알바 같은 거를 하신다고도 들었어요. 단기 알바, 단기 고수입 알바로. 그래서 작가가 돼서도 연재가 끝나면 수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작가의 길하고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도 다 작가가 되기 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좀 음질이 좀 작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 음질을 좀 키워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게 음질을 손을 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떤지 그 피드백을 이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 30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